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연이은 삼성 수주 잭팟, 낙수 효과 어디까지입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계약 소식이 이틀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퀄컴의 5G 칩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중국 SMIC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호재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관련 종목에도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밸류체인인 대한광통신, 또 FR텍 오늘 변동성 크게 키우면서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낙수 효과 기대감으로 하나마이크론이 9%, 한미반도체 네페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부품, 폴더블폰 관련주가 상승하는데요. 파트론이 13.17%, 옵트론텍도 14%대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기, MLCC 호실적의 기대감과 함께 하마 콘덴서도 함께 올라가고요. 모두 2에서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우리 수익의 진수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요즘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때 500명 함께하고 계시다가 또 다 어디 가셨을까? 빨리빨리 돌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또 잠시 후에 종목 추천도 또 쏠쏠한 종목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화요일 바로 이 시간에 삼성전자의 트리플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트리플 호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버라이즌, 또 오늘은 퀄컴에 대한 수주 잭팟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고 지수도 끌어올렸고요. 관련된 종목들 후공정 쪽으로도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호재들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선희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 리스크 할 때도 리스크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맞죠. 예, 이게 그 아니라 했는데 바로 이제 나오지 바로, 않습니까? 네. 네, 아닙니다. 안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일단 이제 엔비디아 쪽에 최근에 나온 게 엔비디아 이제 지포스, 네. RTX 30 GPU 이제 이거를 이제 8나노로 이제 수주한 거죠. 8나노 공정으로 수주를 한 거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 원래가 이제 보통 이제 TSMC 거잖아요. 네. TSMC에서 많이 맡겼는데 이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가지고 왔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퀄컴을 가지고 왔어요. 스냅드래곤 4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퀄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발을 걸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TSMC 쪽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냅드래곤 이 삼성 쪽도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중저가용 이제 5G 칩, AP 칩을 이제 삼성이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쪽 관련 부분도 원래 같으면 이제 TSMC로도 넘어올 수도 있었던 부분을 삼성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버라이즌, 버라이즌 5년입니다. 이거 뭐 1년은 아니고요. 5년에 이제 8조니까 통신 장비 뭐 플러스 네트워크까지 시스템까지 통합을 해서
다 팔고 다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꽤 큰 구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이쪽 관련 부분에 굉장히 좀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연이은 수주 소식이 정말 잭팟으로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 수주 소식에 대해서 삼성전자에는 확실하게 어떤 의미로 좀 작용을 하는 걸까요? 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업체였죠. 메모리 업체였는데 다른 쪽을 계속해가지고 뭐 키우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파운드리 쪽에는 올해 확실하게 좀 성과를 좀 보는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그 7나노 쪽에 공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대만 쪽에 잡지사들이 좀 삼성전자를 좀 디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계속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주고 퀄컴도 주고 이러면은 문제 없다 쪽이 되잖아요. 기술력 쪽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게 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도 상당히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퀄컴 이번에 7 시리즈를 갖다가 줬다고 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인정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단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좋은 부분 같고 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조 그 통신 장비 수주했잖아요. 미국의 통신회사들이 버라이즌이 제일 크긴 하지만 딴 데도 있으니까 뭐 영국 쪽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레퍼런스 쌓는 것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성장성 부분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지금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술력으로 수주라는 이름으로 조금 증명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 정도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는 확실하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는 바로 퀄컴이었어요. 퀄컴에 대한 수주 아무래도 파운드리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이슈와 함께 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제 SMIC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는 확실하게 이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조금 청신호가 켜졌다, 긍정적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SMIC, 그 스믹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그 파운드리 쪽에서 오히려 저 스믹의 효과는 그 DB 하이텍이 훨씬 더 많이 볼 거예요. 예, DB 하이텍이 훨씬 더 많이 볼 거고 네. 사실 삼성은 저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래요? TSMC를 신경 썼고 어. 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썼을 거고요. 저쪽에 반사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가 그래도 쳐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저쪽에 있던 파운드리 물량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저쪽에 물량을 많이 뺏어올 수 있는 코아시아를 데리고 왔거든요. 예,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네. 그러면 그쪽의 물량도 좀 일정 수준 더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 점유율 확대에 좀 호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뭐 호재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악재는 무조건 아니니까. 네. 네, 호재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은 그러니까 CIS 쪽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칩인데 아무래도 이게 1위를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위 지금 현재 CIS 칩의 1등은 소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니와의 격차를 많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없고 특히 이번에 갤럭시 이제 노트라든지 갤럭시 폴드 그러니까 G 폴드 2죠. 요쪽에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CIS 칩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되는 종목들 그렇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나죠. 테스나. 네, 테스나가 CIS 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CIS 칩 어찌보면 독점 네. 삼성전자 독점 이제 테스트 업체니까 이쪽에 테스나가 확실하게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삼성이 비메모리를 많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비메모리 쪽 관련 이제 이 과산화수소를 삼성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솔케미칼도 긍정적입니다. 저 두 종목은 다 삼성의 독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독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두 종목 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 두 종목 모두 그 수익의 진수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예. 그죠? 계속 긍정적으로 그럼 지금 더 한 번 더 모멘텀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타이밍이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템스나 특히나 수익의 진수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계속 좋죠. 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뭐 이번 하반기에도 메모리 쪽 투자는 좀 줄인다 하는데 비메모리는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쪽에 커지게 된다면은 뭐 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성장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좋을 겁니다. 에이테크놀로지 같은 뭐 칩리스 업체 괜찮을 거고, 네페스가 후공정 범핑 쪽에 이제 외부 업체로서 자리를 뭐 확고하게 하고 있고, 네. LB세미콘이 이번에 또 올렸어요.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LB세미콘이 지금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실적이 나와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고 테스라가 CIS 쪽으로는 뭐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AD 테크놀로지도 신기수 전문가님의 수익의 진수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예. 역시나 네. AD 테크놀로지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면서 수익의 진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메모리 청신호가 켜졌다고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아직 TSMC하고 격차는 좀 큰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조금은 불구하고 아니에요. 많이 많이? 많은 격차죠. 어.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따라오는 거는 거의 많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성이 어쨌든 물론 이제 비메모리 쪽에 레퍼런스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그리고 이제 지금 뭐 7나노 쪽이라든지 5나노 쪽에 대한 포지션은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3나노 간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TSMC 2나노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경쟁은 하고 있고 어쨌든 TSMC와의 격차는 좁혀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 1위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격차는 좁히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TSMC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SMIC라든지 또 미국이 계속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반사이익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화웨이는 이번에 명확해졌죠. 왜냐하면 인도 쪽에 스마트폰 판매량 또 확실하게 뒤집혀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버라이즌이 나온 거 8조 같은 경우가 만약에 화웨이가 있었으면 8조까지는 못 받았을 겁니다. 네, 8조까지는 못 받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버라이즌이 삼성 8조 받았다고 해서 버라이즌이 삼성한테만 준 건 아니거든요. 삼성이 8조를 받았으면 에릭슨은 더 받았을 거예요. 노키아는 그 정도 수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웨이가 원래 받아야 할 물량을 우리가? 삼성이 다 가져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화웨이 제재는 이번에 삼성의 수주를 보면 확실하게 이익이 있죠. 네, 무조건 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뭐 지금 사실상 작년부터 반도체 굴기는 거의 포기가 된 거예요. 삼성이 예, 이미 삼성이 아니라 그 미국이 이번에 뭐 그 국방부에서 그 스믹을 제재하는 거 이전부터 사실 뭐 설계 관련 부분에서 계속 제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이 중국은 반도체 쪽은 약간 턴을 했어요. 반도체보다는 OLED 쪽으로 그쪽으로 좀 턴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네. 좀 다르다고 보고요. 어쨌든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포기라고 봐야 돼요. 뭐 다음에 근데 그렇다면 바이든이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바이든 역시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네. 우방 국가들에 대한 거는 안 강한데 역시나 민주당 바이든 역시도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견은 뭐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저는 포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가 좀 없어지는 거니까 뭐 여전히 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럼 이 신기 전문가님, 이 미국의 중국 제재가 뭐 MLCC 이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삼성전기도 갑자기 올랐는데 예. 이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MLC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수혜 관련 얘기가 어떤 거냐면 화웨이가 이번에 9월 15일부터 지금 제재가 3차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도체도 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MLCC도 재고를 미리 쌓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MLCC 여팡이 갑자기 좋아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3차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화웨이의 물량을 못 팔죠. 반도체도 못 팔고 MLC도 못 팔고 네. 못 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앞으로 9월 10월부터 못 들어가는 물량이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 추가 물량이 없어서 그 전에 들어간 물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적에 과연 그게 이제 이익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은 단지 이제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웨이가 분명히 이제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 반도체가 좀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중국이 반도체 계속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이제 어쨌든 한풀 꺾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네.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웨이 쪽에 들어갈 물량들이 없으면서 하반기 때 약간 지금 또 우려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 하고 근데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점유율 높아지는 거하고 스마트폰 쪽에서 점유율 높아지는 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가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또 그 이익 쪽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주 이제 버라이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나왔던 이슈였고요. 버라이즌 8조 원 규모의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가 수주하게 됐다. 그럼 이 버라이즌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수주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물론 가능성은 뭐 아주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억 8천만 명 1위 통신사거든요, 회원수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버라이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AT&T라든가 T-모바일 유력한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신규 진입한 데도 되게 많아요. 중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들 지금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유력한 업체 중에 하나고 화웨이가 했던 부분들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은 노키아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를 조금 더 쳐주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노키아 쪽에서 계속해서 R&D 쪽에서 약간 좀 뒤처지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노키아는 이번에 좀 따라잡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AT&T나 T-모바일 쪽으로도 충분히 수주 가능성 있다. 그리고 영국 쪽에도 있고 호주 네. 쪽에도 있고 동남아 쪽에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버라이즌 수혜주는 그럼 뭘까요 하셨는데 이 버라이즌 관련돼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나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벌써 다 올라갔어요. 다 갔어요? 예. 어떤 게 갔어요? 5G도 많이 올랐잖아요. 5G랑 예. 그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KMW니 무슨 뭐 에이스텍. 다 뭐 올랐고. 그러네요. 이미 다 올라간 그 버라이즌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HFR이기 때문에 네. HFR도 확 올랐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입할 만한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아니요, 많다고 많아요? 생각해요. 예. 그래도 계속 다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라이즌 관련해서 5G 이미 갔지만 여전히 앞으로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 지금도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요 해도 저 다 해서 알아서 해드리고 그렇죠? 예,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G 종목들 많이 올라갔고 장비주들도 올라갔는데 자, 5G 이제는 정말 주도주로서 그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왔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왔어요? 왔잖아요. 이미 왔어요? 많이 왔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냥 뭐 저희가 5G 전도사를 하고 지금 더 마스터 시간에서 5G 마스터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문서진 시스템, 그래서 서진 네. 시스템 이야기하고 문산 네트워크스, 그쵸. 뭐 KMW의 뭐 M은 뭐 문서진의 M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설프게 알아요. 어설프게 알고 네. 어설프게 대응하고 어설프게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왜 네. 수주는 안 나오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수주는 이미 다 됐다. 그러니까 공시만 안 나올 뿐이다. 왜? 아. 주파수 경매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공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리 다 돼 있는 겁니다. 버라이즌의 8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돼 있었고요. 이게 하나씩 차례대로 그래서 발표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버라이즌 수주 다 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KMW부터 다 사야 된다고 이야기 다 했거든요. 예, 그때 사셨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번 수주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네. 이 수주가 5년 수주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신기주 전문가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AT&T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T-모바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럼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수주는 지금 현재 3.5GHz의 한한 부분에 대한 수주예요. 그럼 그 추가적으로 주파수 망이 넓어졌을 때 수주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달라. 그리고 스몰셀과 관련된 수주는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설프게 시세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시세 보고 매매하면 더 먹을 걸 못 먹습니다. 괜히 뭐 잘 가는 종목을 어설프게 단타 치고 어설프게 스윙하고 어설프게 시세 보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왜 자꾸만
자꾸만 짧게 끊어 먹어요. 의미 없어요. 크게. 5G에 대한 믿음 계속 가져가도 충분하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솔리드 5,000원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벌써 지금 엄청나게 지금 3배까지 그렇죠. 갔잖아요. 네. KMW 4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만큼 갔고 제 친구가 5만 원에서 팔았어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도 제가 7,000원부터 계속 팔지 말라고 이야기 단타 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더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10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만 8천 원이었잖아요. 6만 원 돌파 가능성 있을까요? 예, 회복 가능할까요? 58,700원인데 6만 네. 원 안 얼마 안 갈까요? 남았어요. 네. 네. 여기서 가겠죠. 혹시나 또 떨어질까 봐 아, 떨어졌다 가도 가겠죠. 언젠가는 간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내년도 8만 원, 네. 2025년까지 12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땡길게요. 그래요? 2023년까지 12만 원 오. 이렇게 땡길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 동안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 사업을 했잖아요. 메모리는 사이클을 타고 이 좋다가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래요. 그래서 아주 극한으로 좋아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좋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비메모리 쪽에도 성장성이 이제 타죠. 또 이제 그 5G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갔죠. 네. 이제 삼성전자는 그 동안의 멀티플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성장주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더 갈 거고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뭐 빠지게 돼서 뭐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사야죠.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면은 네. 충분히 간다. 충분히 간다. 알겠습니다. 문선희 전문가님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일까요? 예. 네. 이게 왜 6만 원을 했어? 저 8만 원인 줄 알았어요. 6만 원 조금만 가면 6만 원인데. 6만 원? 6만 원 너무 목표가 낮았나? 너무 소소한 거 아니에요? 어. 예, 전 8만 원이면 좀 고민해 볼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올해 8만 원, 그것도 올해 8만 원. 올해 그러면 8만 좀 원. 고민해 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가죠. 지금 저는 전문가님이 12만 원 했는데 저도 네. 거기에 찬성합니다. 1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6만 원은 언젠가 돌파할 거고 언젠가가 말씀하신 아니라 것처럼 곧 돌파할 곧 것 같은데. 돌파해요. 네. 6만 원 곧 돌파할 거고 네. 8만 원도 언젠가 갈 거고 12만 원까지 갈 건데 삼성전자는 언젠가는 가기는 갈 거다라는 믿음을 모두 다 갖고 계시긴 한데 예. 이제 언제 가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랑 네. 이제 뭐 스마트폰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반도체가 여전히 못 가고 이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내년에 가잖아요. 반도체는 내년에 간다? 이게 재고 조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 조정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간다라고 보고요. 제가 삼성전자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부동산을 지금 팔고 뭔가를 딴 걸 투자하고 싶다. 그만큼 그 삼성전자 사세요. 부동산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좀 시점에. 더 안정적일 예, 수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거는. 어. 근데 뭐 예를 들어 금액이 크지 않고 네.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 막 엄청 높으신 분은 지금 삼성전자 사면 안 되지. 근데 자금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난 장기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삼성전자 가면 이제 그 뒤에 후공정이라든지 부품주들 같이 다 따라 올라가는 네, 당연히 거고요. 따라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제가 좀 약간 이제 언성을 높이는 언성이 이렇게 나. 흥분? 경상도 사투리 갑자기 나네요. 언성을 높이는. 뭐 계속 사투리 하셨어요. 오늘 평소보다 더 새삼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세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세에 집중을 해서 네. 급등락이 많이 나오니까 급락하면 완전히 시장 폭락할 것 같아서 막 겁내하고 또 급등 나오니까 이거 내가 괜히 팔았나 해서 또 다시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 주가 잘 가니까 급등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떨어지니까 저쪽 주 가면 이거 팔고 저래서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너무 시세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네. 산업을 보시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큰 뷰를 보시면 저는 여전히 우상향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11월 달까지 하지 마셔라. 근데 좀 매매 괜찮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하락을 즐기셔라라는 저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추세는 안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산 네트워크 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산 네트워크 목표가 2만 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네. 최소한 16,000원, 18,000원에 팔 것 같아요. 2만 원이라도 이야기해야지. 원래 다산네트워크스 처음에 제 7,000원 추천해 때, 주셨을 때 15,000원 목표까지 제시해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익의 상향. 진수에서. 예, 근데 그게 근처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하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지면 급락 나오면 사볼만 합니다. 사볼만 하기 때문에 급락 나오면 사시고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설정해드렸는데 한 18,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문산 네트워크 저거 지금 팔아야 될까요? 네. 그 전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최근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뭐 들고 있어도 되고 트레이딩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는 다 좋다 생각하고요. 제가 신규 종목으로 5G로만 요 근래 한 달 이내에 그 네 종목을 목표가를 달성을 시켰거든요. 오.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또 하나 뭐지? 신규 종목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개예요, 네 개.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 시장이 뭐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갈 종목들도 다 가요. 예, 그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면은 매수 기회를 보셔야 되고 또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들을 자꾸 그렇게 뭐 시장 상황 따라 가지고 뭐 팔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요리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조미료 이거 넘치고 저 넘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재료 좋은 놈은 가장 신선한 게 이제 재료니까 재료가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금은 그런 방식을 쓰셔야 되겠고 삼성전자발 비메모리 스마트폰 5G 모멘텀은 계속 될 겁니다. 그쪽으로 뭐 이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뭐 에디 테크놀로지나 스마트폰 쪽에는 MC넥스, 뭐 5G 쪽에는 뭐 KMW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인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어쨌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 뭐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차트 잘 보면서 트레이딩 해도 되고 다 됩니다. 이 비메모리 스마트폰 5G 중에 어떤 게 제일 강하다, 유독 강하다 이런 건 없이 다 고르게 잘 갈까요? 시장이 그렇게 고르게 가지는 않죠. 그런가요? 어떤 구간에서는 이런 네. 가고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가죠. 네. 하지만 뭐 들고 있으면 뭐 그러니까 뭐 한 종목씩 사세요. 그러면 한 종목씩. 그러면 조금씩? 어느 날은 얘가 가고 어느 날은 또 얘가 가고 그러겠죠. 예.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삼성전자발 호재들,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조금씩 물러 모아도 괜찮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도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삼성전자 어제 오늘 잘 갔고 호재 실어주면서 관련 종목들도 함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